안녕하세요. 재무제표 읽어주는 남자입니다. 미움받는 회계 이야기 7개의 클립으로 동영상을 마쳤습니다. 잠깐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7번의 동영상을 통해서 회계가 쉽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. 즉 어렵지 않다라는 건데 회계의 역사적 기원을 통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. 두 번째로는 이제 회계가 수학과 관련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숫자 읽기만 잘하셔도 충분히 읽는 회계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. 다음은 이제 회계적 오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. 회계적 오해라는 거는 조금 그 회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회계에 관련돼서 잘못 알고 계신 것들만 좀 풀으셔야지 이후에 회계 공부가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. 회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. 그 중에 한 가지 이제 발생 뒤 회계 숫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. 그거는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게, 숫자에 현금의 유출입이 없는 그 숫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, 회계적 숫자에는. 그리고 회계 자체는, 회계 정보 자체는 다트라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가시면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정보라는 게 여러분이 회계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. 지금 듣고 계신 직장인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된다고 제가 권해드린 이유는 아마 경제상식이기도 하고, 그리고 여러분이 그 가장 생활에 밀접한 취직과 이직, 그리고 직장 생활 속에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, 그리고 재테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회계 공부 좀 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. 지난 그 7번의 강의를 통해서 회계 정보가 어디에 있고, 어떤 성질이고, 어떤 쓸모가 있는지를 개략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. 이제 두 번째 챕터입니다. 얼마 버니 손익계산서. 재무제표 읽는 과정에서 이제 실제로 재무제표에 좀 직접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첫 시간입니다. 재무제표 무엇을 보여주나요? 먼저 재무제표의 특성, 특징, 핵심 정보를 좀 뭔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까 합니다.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쓰는 회계와 읽는 회계의 차이는 재무정보를 읽을 수만 있어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읽는 회계의 입장에서는 재무제표가 뭘 보여주는지를 아셔야 됩니다. 뭘 보여줘야 하는지 그 관점에서 보시는 게 중요해요. 그래서 그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, 재무제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. 재무제표란 재무 현황을 기록하여 보고하기 위한 문서입니다. 이 재무제표라는 글자 속에서도 재무제표의 특징을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거든요. 자, 보시면 제표, 이 두 가지 글자에 의미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모두 제자입니다. 한자로 여러 제라고도 하는데요. 이 얘기는 재무제표 중에 그 표라는 이 재무제표 형식이 한 개만 있지는 않다는 얘기예요. 여러 개 있다라는 얘기고요. 두 번째 글자인 표자를 보시면 이 도표 표자인데요. 즉 재무정보가 요약된 표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포인트는요. 요약된 여러 개의 표를 한눈에 보실 줄 알아야 된다는 게 중요한 사실입니다. 그러면 구체적으로 첫 번째 재무제표를 보시기 전에 만들어 두신 재무제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한번 살펴볼까 해요. 재무제표를 영어로 하면 Financial Statement라고 합니다. Statement라는 얘기는 일종의 이제 보고서라는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. 재무제표 한번 그 정의를 다시 보면 재무에 관한 여러 가지 표이며 회사의 재무 상태, 경영 성과 등을 나타내는 재무적 보고서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. 종류는 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, 현금흐름표, 주석 등을 저는 대표적으로 꼽는데요. 만드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? 기업이 이제 이 그림의 제일 왼쪽 편입니다. 영업활동하고 투자활동, 재무활동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. 이 활동을 한 거를 장부에서 기록하게 되어 있거든요. 그걸 저희는 회계처리라고 말씀을 드렸죠. 회계처리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보고서가 재무제표입니다. 그런데 그 재무제표를 한 번은 외부에 알리기 전에 외부 감사인이라는 점검자를 통해서 한번 크로스 체크를 해요.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인, 즉 회계정보를 읽는 우리들이 이 재무제표를 볼 수 있게 됩니다. 그 재무제표를 보고 나서 기업에게 어떤 피드백을 주게 됩니다. 즉 재무적 보고서를 읽는다는 입장에서
재무제표를 쳐다보실 수 있도록 쳐다보기를 권합니다. 그러면 우선 재무제표가 어떻게 생겼는지 눈에 좀 익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. 형태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대표적인 재무제표의 형태를 지금 가져왔습니다. 첫 번째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인데요. 내용은 나중에 천천히 설명드리겠지만 우선 형태를 보시면 제가 요약된 표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보면 재무상태표 위에는 그 회사의 이름 현대자동차와 그 종속기업, 제가 지금 현대자동차의 연결 재무제표를 가져왔는데 그 이름이 나와 있고요. 오른편에 있는 손익계산서에 보시면 빨간 박스로 쳐져 있는 51기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0일까지 재무제표가 작성되는 기간도 표기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곳곳에 보시면 여러 개의 숫자들 쭉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칼럼에 보시면 과목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계정 과목들을 나열해 놓은 상태입니다. 또 다른 재무제표 보실까요? 이 재무제표는 현금 흐름표입니다. 현금 흐름표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표들과 비슷한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. 제일 마지막에 보여드린 건 주석에 대한 사항인데요. 주석은 이제 이 회사 및 종속기업의 개요라든지 여러 가지 지분율 이런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. 제가 이제 재무제표의 형태, 모습이 어떤지를 좀 대표적인 4개의 재무제표로 보여드렸는데 이 4개의 재무제표의 모습이 비슷하다는 걸 우선 특징적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실제로 이 재무제표들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? 재무제표를 제가 요약된 보고서라고 다시 정의를 하자면 기업은 어떠한 활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재무적인 보고서를 제가 이제 형식으로 만들게 되고요. 그것을 지난 첫 번째 챕터에서 말씀드렸지만 의무적으로 공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그 공시된 회계정보, 재무제표를 볼 수 있는 거죠. 근데 공적으로 보면 저희가 궁금한 거는 사실 기업이에요. 기업이 어떤 일을 하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. 다만 우리가 기업에다가 직접 물어볼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. 그렇다면 이 요약된 보고서는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요약된 보고서를 보고 역으로 기업이 어떤지를 파악해낼 수 있다는 거죠. 즉 우리가 요약된 보고서 재무제표를 읽을 줄 안다면 기업을 읽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걸 정말 좀 잠깐 구체적인 좀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좀 드릴까 해요. 재무제표를 제가 파이낸셜 리포트라고 다시 썼기도 했는데 이거는 지난번 1챕터에 나눴던 내용들을 다 포괄해서 제가 만든 표입니다. 자, 보시면 기업이 이제 어떤 경영 활동을 해요. 그 경영 활동에는 제가 주관성이라고 말씀드렸던 의도가 있고요. 그리고 그 경영 활동을 재무제표로 보여줄 때는 기업이 어떻게 보일지를 자기가 판단을 해요. 그래서 판단을 통해서 만들어진 재무제표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재무제표를 그냥 보시면 재미가 없죠. 아, 기업이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게 이런 숫자로 나타내지 않을까 하는 약간 추정과 의심을 갖고 보아야 합니다. 그러면 그 숫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조금 더 어떤 건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. 관리회계 영역이라고 말씀드렸던 이 보이지 않는 그 재무 숫자를 만드는 영역에서 보이는 재무회계로 넘어갔을 때 이 둘 사이에는 분명히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나와 있는 숫자를 보고 우리는 기업이 어떤 활동을 했겠구나. 우리가 그걸 좀 이렇게 됐을까 저렇게 됐을까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거죠. 자, 재무제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. 여러 개로 나와 있는 표라는 걸로 계속 강조드려 말씀드렸습니다. 여러 개의 표라는 의미는 그 여러 개의 표를 우리는 한꺼번에 쳐다봐야 한다는 의미도 될 수 있어요. 재무제표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재무제표를 보실 때 그 관계,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유념해 두고 좀 보셔야 돼요. 재무제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재무상태, 손익, 현금 흐름을 한눈에 살펴봐야 한다는 게 제가 강조드리는 말씀입니다. 각각의 표를 하나의 흐름으로 좀 읽으셔야 돼요. 제가 여기 그림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화살표로 표현했지만
쉽게 생각하시면 손익계산서에 보면 손익계산서에서 이익에 관련된 건데 그 이익은 결국엔 재무상태표에 자신의 이익, 자본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요. 현금흐름표에 있는 현금은 재무상태표에도 현금이 있거든요. 동일합니다. 즉 다른 이런 구체적인 내용보다 이 세 개의 표가 연결되어 있다는 포인트를 좀 기억해 주시고요. 또 한 가지도 있습니다. 뭐냐면 재무제표의 핵심은 중에 하나는 순환된다는 거예요. 실제로 재무제표 보실 때 그 해년도 거만 보시는데 생각해 보시면 그 전년도 그리고 앞으로 연결 다 되게 돼 있거든요. 좀 그림에 보시면 제가 현금흐름표 빼어놨지만 2017년의 재무상태표는 당연히 2018년의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줍니다. 자산을 팔아서 매출을 만들거든요. 그 18년의 손익계산서는 다시 그 다음에 18년의 재무상태표에도 영향을 주고요. 그 재무상태표는 또다시 다음 연도의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. 즉, 재무제표 자체는 굉장히 이제 순환되면서 작성된다는 사실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. 첫 번째 재무제표인 손익계산서를 하기 전에 재무제표가 어떤 특성을 가진지를 좀 살펴봤습니다.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 재무제표는 어떤 기업의 경영사태를 드러낸다. 그리고 그것은 재무제표 각각의 여러 개가 있지만 연결되어 있고 순환된다는 사실입니다. 재무제표 이 특징을 보시면서 이후에 재무제표 공부하실 때 이것들이 다른 재무제표에도 연결되고 영향을 주겠구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 시간 마치고요. 다음 시간에는 손익계산서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